직각좌표계 XY치에서 전이함수 V가 다음과 같이 주어졌을 때 좌표점 4, -1,5에서 X방향의 전개의 세기를 구하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전개의 세기를 구할 때 E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 그라디언트 V다 라고 쓸 수 있습니다. 그럼 직각좌표계에서 이 마이너스 그라디언트 V다 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에 라운드 X, 라운드 V, X축 방향 벡터 I 플러스 라운드 Y, 라운드 V, J 되고요. 플러스 라운드 G, 라운드 V, K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얘는 V를 X에 대해서 미분하고 Y에 대해서 미분하고 G에 대해서 미분하라 라는 거죠. 그럼 그대로 다시 한번 적어보면 마이너스에 6XY 플러스 4Y 제곱을 X에 대해서 미분하면 자, 이것을 X에 대해서 미분하면 6Y가 되고요. 그리고 4Y 제곱은 0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는 I 되고요. 플러스. 자, 여기에서 Y에 대해서 미분하면 이것은 6X가 되겠죠. 그래서 6X 플러스 Y에 대해서 미분하면 2가 내려와서 2 곱하기 4 하면 8 됩니다. 그죠? 8Y가 되죠. J 되고요. 플러스 G에 대해서 미분하면 다 상수값이기 때문에 0 됩니다. 0K 이렇게 돼요. 그럼 문제에서는 좌표 어디에서? 4, -1,5라는 거죠. 좌표 4, -1,5를 대입하면 X, Y, G에 대입을 해주시면 돼요. 그럼 그대로 마이너스에 자 Y에 마이너스를 넣으면 마이너스 6I 되고요. 플러스 X에는 4 Y에는 마이너스 1 넣게 되면 16 됩니다. 16 J가 돼요. 이렇게 그대로 풀었으면 6I 마이너스 16 J다 라고 하는 전개의 세기가 나오죠. 그럼 문제에서는 X축 방향의 전개의 세기를 묻고 있습니다. 따라서 답은 X축 성분은 6이 되겠죠.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성체의 자기장을 인가할 때 내부 자속 밀도가 큰 자성체부터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하는 것은 자속 밀도 B라고 하는 것은 뮤 H다 라고 쓸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H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자개의 색이죠. 또는 자기장이라고 쓸 수 있습니다. 그럼 동일한 자개의 세기에서 이 자속 밀도가 크려면 어떻게 돼요? 투자율이 커야 되겠죠. 그죠? 그럼 이 투자율이 큰 순서대로 나열해 보면 여러분들이 강자성체, 상자성체, 그리고 반자성체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보기에 나와 있는 것은 페리자성체다라고 있는데 이 강자성체와 상자성체 사이에 여기 페리자성체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즉 자속 밀도가 큰 순서대로 보면 강, 페리, 상, 반자성체가 되겠죠. 보기에서 답을 찾아보시면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인덕턴스 20헬리를 갖는 인덕터에 전류 5A가 흐를 때 저장된 자기 에너지는 인덕턴스를 기호로 그리면 이렇게 그릴 수 있습니다. 여기를 L, 헬리다 라고 보고 여기에 전류가 I, 암페어의 전류가 흐른다라고 한다면 이 인덕터는 이 전류를 자속의 형태로 저장을 합니다. 이 저장된 에너지 W가 얼마냐라고 했을 때 공식으로 적어보면 2분의 1 L I의 제곱 줄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대로 대입만 해주시면 되겠죠. 2분의 1 곱하기 L은 20헬리니까 20 써주시고요. 전류는 5A다라고 했기 때문에 5의 제곱 됩니다. 그럼 여기는 2 약분될 것이고 10 곱하기 25 해서
250 줄이다라고 하는 값이 나옵니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임의에 닫힌 공간에서 외부로 나가는 전기 선속과 공간 내부의 총 전하량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은, 이것을 그림으로 나타내 보면 어떠한 미소한 최적이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럼 이 미소의 최적에 있는 단위 최적당 전하량을 우리가 로 V다라고 보고요. 이 최적을 둘러싼 어떠한 폐 공면이 있다라고 보죠. 그럼 이 폐 공면을 나가는 총 전기 선속은 얘의 전하량과 같다라는 거죠. 그럼 이것을 식으로 써보면 전하량 Q라고 하는 것은 인테그럴 로 V의 dV, 그러니까 최적 적분한 것과 인테그럴 폐공면 적분 전속 밀도의 ds, 이 식이 같다는 얘기예요. 보면 폐공면을 나가는 전기 선속과 그 폐공면 내에 있는 전하량의 크기는 같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가우스 법칙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림과 같은 회로의 단자 A와 B에서 바라본 등가 저항은 얼마인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있는 회로를 여러분들이 보기 쉽게 조금 변형해 보겠습니다. 요 단자는 A고요. 여기는 B입니다. 그럼 먼저 요 경로를 이렇게 볼게요. 이렇게. 그럼 A와 B 사이에 2kΩ 있어요. 이거를 그대로 그려볼까요? 여기는 A고요. 여기는 B인데 A와 B 사이에 2kΩ이 있다고요. 여기에 2kΩ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요 A점에 연결되어 있는 요 점에서 보시면 얘가 이렇게 가보면 1kΩ이 있네요. 그럼 얘를 회로를 이렇게 한번 그려볼까요? 요 점에서 이렇게 나가서 얘가 1kΩ 이렇게 있어요. 자, 다음에 여기에서 이렇게 와 보면 2kΩ짜리가 두 개가 이렇게 나눠져요. 그럼 그대로 얘를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이렇게. 얘가 2kΩ, 여기도 2kΩ. 그렇죠? 자, 요 두 개가 나와서 요 점과 그리고 요 점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네요. 그죠? 이렇게. 맞죠? 그리고 요 점은 B와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이렇게. 이러한 회로랑 같다는 얘기죠. 그럼 쉽게 여기에서 등가 값을 구할 수 있겠죠. 그럼 얘와 얘는 2kΩ, 2kΩ이 똑같이 병렬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얘는 1kΩ 되고요. 얘와 얘가 즉 1kΩ과 1kΩ이 직렬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은 다시 2kΩ 되겠다. 그렇죠? 그럼 A와 B 사이에 2kΩ과 2kΩ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병렬 연결되어 있죠. 따라서 등가 저항은 2kΩ과 2kΩ의 병렬이기 때문에 1kΩ이 되겠죠.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림의 RLC 직렬회로에서 인가한 전원전압 VT와 전류 IT의 페이저도가 다음과 같을 때 인덕턴스 L의 값은 얼마인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RLC 직렬회로에서 우리 임피던스 G라고 하는 것은 R 플러스 J X라고 쓸 수 있고요. 이것을 다시 한번 적으면 R 플러스 J의 유도성 리액턴스 XL 마이너스 용량성 리액턴스 XC라고 쓸 수 있습니다. 그럼 이 페이저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전압과 전류에서 전류가 느려요. 그죠? 그럼 얘는 무슨 지상이란 얘기죠. 결국은 리액턴스 X라는 것이 뭐란 얘기예요? 유도성이란 얘기예요. 그쵸? 즉 XL이 XC보다
크다라는 것을 우선 알 수가 있고요. 여기에서 전류가 전압보다 45도 느리다라고 되어 있어요. 맞죠? 45도. 그럼 이 45도다라는 것을 통해서 세타 값이 45도라는 것을 통해서 R 저항과 리액턴스가 어때요? 같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왜? 탄젠트 세타 이퀄 1 되니까. 언제? 세타 값이 45도일 때. 이거 뭐예요? R분의 X잖아요. 그러니까 R과 X가 같아야지 1 되고 세타 값이 45도가 되겠죠.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인덕턴스 L입니다. 자, 얘는 얘와 X와 그쵸? R이 같아야 된다고요. 그럼 식으로 적어보게 되면 얘는 오메가 L 마이너스 XC 오메가 C분의 1이 뭐랑 같아야 된다고요? R이랑 같아야 된다고요. 그럼 여기에서 얘를 오메가 L에 관한 식으로 정리해보면 R 플러스 오메가 C분의 1 되고요. 우리가 알고 싶은 L이라고 하는 것은 오메가로 나눠주시면 되겠네요. 오메가의 R 플러스 오메가 C분의 1 되고요. 오메가는 2파이 F잖아요. 그래서 2파이 F분의 R 플러스 2파이 FC분의 1 되겠죠. 뭐가? 인덕턴스 L이. 보기에 답 찾아보시면 1번이 되겠습니다. 단상 교류엘의 전압이 다음과 같이 부하에 인가하면 전류가 다음과 같이 흐른다. 부하의 평균 전력이 125 루트 3 와트일 때 세타로 가능한 것은 얼마인가? 라는 문제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평균 전력이 125 루트 3이다 라고 되어 있죠. 즉 유효 전력 P라고 하는 것은 V, I, 코사인 세타다 라고 쓸 수 있어요. 그럼 그대로 한번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전압의 실효값은, 자, 이 100이라고 하는 것은 최대값이죠. 실효값은 최대값을 루트 2로 나누시면 됩니다. 루트 2분의 100 곱하기 전류의 실효값 5는 최대값이죠. 루트 2로 나누면 되겠네요. 루트 2분의 5 곱하기 코사인 세타 이퀄 그 값이 얼마란 얘기예요? 125 루트 3이란 얘기네요. 그럼 여기에서 요 값이 250이에요. 그렇죠? 250. 그럼 코사인 세타는 넘어가면 되겠네요. 250분의 125 루트 3 되고요. 얘는 2분의 루트 3 돼요. 그럼 코사인 세타가 2분의 루트 3 되기 위해서는 요 세타 값은 아크 코사인 2분의 루트 3 몇 도예요? 30도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 이 세타라고 하는 것은 전압과 전류의 위상차라고요. 그럼 세타는 전압의 위상 빼기 전류의 위상을 한 것이 30이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보니까 전압의 위상은 3분의 파이네요. 이거 뭐예요? 60도죠. 60도. 얘가 60도라고요. 자, I세타는 얘가 30이 되기 위해서는 뭐 90도가 돼도 되고 30도가 돼도 되겠죠. 그렇죠? 그럼 여기는 90도 또는 30도가 되면 돼요. 즉 세타 값이 여기에 30도여도 되고 마이너스 30도여도 값은 똑같아요. 자, 그러면 90도다라고 하는 것은 2분의 파이 라디안이고요. 30도다라고 하는 것은 6분의 파이 라디안이 되겠죠. 보기에서 답을 찾아보시면 6분의 파이 라디안이 있네요.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림의 회로에서 스위치 S가 충분히 긴 시간 동안 닫혀 있다가 T가 0에서 개방되었다. T가 0보다 클 때 RLC 병렬 회로가 임계제동이 되기 위한 저항 R은 얼마인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임계제동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임계제동이 되기 위한 조건에서 여러분들이 먼저 암기를 해볼게요. R, L, C 직렬회로에서는 R이 2분의 루트 C분의 L이면 얘가 임계제동이 돼요. 어디에서? 직렬회로에서. 자, 그런데 R, L, C 병렬회로에서는 R 이퀄 이거 2죠, 그죠? 2분의 1 루트 C분의 L이면 얘가 임계제동이 돼요. 그럼 여기 보시면 얘가 R, L, C 병렬이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R은 요 전체 요걸 제가 R이라고 볼게요. 예, 편의상 R 다시라고 써볼까요? 그럼 얘도 R 다시가 되겠죠. R 다시가 2분의 1 C분의 L이면 RLC 병렬회로에서 뭐가 된다? 임계제동이 된다고요. 그럼 그대로 대입을 해보면 여기다 넣어볼게요. 2분의 1 루트 C 값은 100 마이크로페럿이에요. 10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이렇게. L 값은 10 미리헬리예요.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이거 계산을 해보시면 5 옴 이렇게 나와요. 뭐가? R 다시라는 값이. 얘가 5옴이라고요. 그럼 얘가 10옴, 10옴이 병렬, 똑같은 게 두 개가 병렬 연결되면 그 값이 반이 되잖아요. 그죠? 그럼 요 R이라고 하는 값은 얘는 10옴이면 R 다시가 5옴이 돼서 임계제동이 된다는 얘기예요. 요 R 값이 얼마라고요? 10옴이라고요. 답은 4번이 돼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 공식을 암기를 하셔도 되고요. 추가적으로 왜 이렇게 되는지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참고로 봐주시면 되겠다. 이렇게 볼게요. 여기에 R, L, C가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전류원이 이렇게 있다라고 볼게요. 편의상 이렇게. 그럼 여기에 흐르는 것은 IR이고요. 여기에 흐르는 것은 IL이고요. 여기에 흐르는 것은 IC예요. 자, I라고 하는 것은 IR 더하기 IL 더하기 IC라고 쓸 수 있어요. 자, 그때 편의상 여기에 전압을 V다라고 보죠. 그럼 그대로 한번 적어볼까요? 자, IR은 R분의 V예요. 그렇죠? R분의 1 VT 이렇게 적어볼게요. 더하기 IL은 L분의 1의 인테그럴 VT의 DT예요. 플러스 IC는 C DT dVT 이렇게 돼요. 그럼 얘는 IT 뭐 이렇게 되겠다. 그렇죠? 그럼 여기에서 얘네들을 라플라스 변환해 볼게요. 라플라스 변환. 그럼 얘는 IS 되고요. 얘는 그냥 R분의 1 되겠죠? R분의 1 플러스 VS 그냥 묶을 거예요. 적분하면 SL분의 1 되고요.
더하기 미분이잖아요. S, C에 V, S 이렇게 돼요. 그죠? 여기는 자 양변에 똑같이 S를 한번 곱해보는데 요것만 볼게요. 요것만. S를 한번 곱해볼게요. S를 곱하면 얘는 C, S의 제곱 플러스 요거부터. 여기 S 곱하면 R분의 1 S 되고요. S 곱하면 L분의 1. 요 식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전에 배웠던 이런 거 있어요. A, X의 제곱 플러스 B, X 플러스 C 이런 식 배웠죠. 그죠? 2차 함수 이퀄 0. 그럼 근해 공식에 의해서 우리 X 값은 이런 거 있나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이런 식이 있어요. 근데 임계제동이 되기 위해서는 요 값이 0 되면 돼요. 요 값이 0 되면 된다 이거예요. 그럼 볼게요. B는 뭐예요? R분의 1이죠. R분의 1의 제곱 마이너스 4AC 얘랑 곱한 거 뭐예요? L분의 C 이퀄 0 되면 얘가 임계제동이 돼요. 넘어가 볼게요. R 제곱분의 1은 4분의 1에 C분의 L 돼요. 그럼 2로부터 R은 잘못 썼네요. 넘어가면 4에 L분의 C죠. 그렇죠? 자, 얘를 R에 관한 식으로 정리하면 이렇게 돼요. 2분의 1에 루트 C분의 L 이렇게 돼요. 여기 있죠. 그죠? R이 2분의 1에 루트 C분의 L이 된다. 그래서 이 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4번을 알 수가 있고 여러분들이 유도 과정을 다 아실 필요는 없고 이 공식만 잘 기억하시면 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림의 회로에서 절점 A와 B 사이의 전압 VAB가 4V일 때 절점 A와 C 사이의 전압 VAC는 얼마인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VAB가 4V이다. 그럼 VAB라고 하는 것은 A점의 전위는 B점의 전위보다 얼마만큼 높은가예요. 그럼 얘는 VA 마이너스 VB가 VAB인데 얘가 4V이다. 이런 얘기죠. 그럼 편의상 요 B점의 전위를 제가 0 전위로 보겠습니다. 편의상. 그러면 A점의 전위는 B점의 전위보다 4V 높다니까 요 점의 전위는 4V란 얘기죠. 이렇게 4V. 요 점의 전위가 0 전위이기 때문에 요 전화번에 의해서 요 점의 전위는 여기보다 20V 높다는 얘기예요. 그럼 요 점의 전위는 20V다.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맞죠? 문제에 구하라는 건 뭐예요? VAC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럼 C점의 전위를 구하면 돼요. 자, 이때 K, C, L에 의해서 임의의 점에서 총 전류의 합은 0이다. 그럼 이렇게 나가는 전류, 이렇게 나가는 전류, 이렇게 나가는 전류의 합이 뭐라고요? 0 된다고요. 식 적어보면 이렇게 나가는 전류는 저항분의 전위차예요. 저항은 6이고요. 전위차는 여기에서 여기를 빼야 되겠죠. 4-20 더하기 이렇게 흐르는 전류. 저항은 6이고요. 여기에서 4에서 0 빼면 여기는 4가 돼요. 플러스 나가는 전류 I라고 되어 있네요. I. 이거 계산해 보면 뭐가 된다고요? 0 된다고요. 그럼 식을 간소화하기 위해서 양변에 6을 곱해 볼게요. 여기다 6 곱하면 마이너스 16 플러스 6 곱하면 4 되고요. 더하기 6 곱하면 6i 이퀄 0 돼요.
자, 이로부터 우리 전류 I가 2A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쵸? 이게 2A라고요. 그 얘기는 전류가 이렇게 2A가 흐른다는 얘기죠. 그럼 3옴에 2A의 전류가 흐른다는 얘기는 6V의 전압이 걸린다는 얘기죠. V는 IR. 2 곱하기 3 하면 6V라고요. 그럼 전류는 높은 전위에서 낮은 전위로 흘러요. 그죠? 어디에서? 높은 전위에서 낮은 전위로.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가 된다고요. 그럼 요점의 전위는 여기보다 6V 높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요점의 전위가 얼마라는 얘기예요? 0보다 6V 높은 6V란 얘기예요. 다 구했네요.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VAC라고 하는 것은 VA점 전위에서 VC점 전위를 빼주시면 돼요. VA점 전위는 4가 되고요. VC점 전위는 6이 됩니다. 계산해보면 마이너스 2V 나오겠네요.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코일의 직류전압 100V를 인가하면 500W가 소비되고 교류전압 150V를 인가하면 720W가 소비된다. 코일의 리액턴스는 얼마인가? 라는 문제입니다. 이 코일이다라고 하는 것은 전선이 감겨져 있는 것을 코일이라고 하죠. 이 코일에는 코일 자체의 저항 성분과 유도성 리액턴스 성분이 이렇게 있겠죠. 얘를 R, 얘를 XL 이렇게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여기에 직류전압 100V를 가하면 소비 전력이 500W가 된다 이거잖아요. 그죠? 직류에서 L은 단락과 같아요. 이렇게. 뭐와 같다? 단락과 같다 이거예요. 직류에서 얘는 0이란 말이에요. 그럼 자, 여기에서 소비 전력 P라고 하는 것은 저항만에 의해서 VI라고 쓸 수 있다고요. 그럼 전압은 100V이고 소비 전력이 500W가 되니까 전류는 5A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여기에 5A의 전류가 흐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저항만의 회로에서 저항 R은 전류분의 전압으로 쓸 수 있다고요. 5분의 100 하시면 얘가 20옴 이렇게 나오겠네요. 저항이 얼마라고요? 얘는 20옴 이렇게 구했어요. 자, 두 번째로는 이제 교류를 가했다 이거예요. 교류를 이렇게 가했다. 얘는 150V이고요. 저항은 20옴 이미 계산을 했어요. XL 몰라요. 계산해야 되겠죠. 자, 문제에서 소비 전력 P 교류를 가했을 때는 720W가 소비된다라고 하네요. 그죠? 자, 저항은 20옴이에요. 유효 전력이다라고 하는 것은 저항에서 소비하는 전력이죠. 자, 여기 흐르는 전류를 제가 I다라고 했을 때 소비 전력 P라고 하는 것은 이제 I 제곱 R 이렇게 쓸 수 있다고요. 그렇죠? 얘가 얼마란 얘기예요? 720이란 얘기예요. 그럼 저항은 20옴이다라고 이미 계산했다고요. 그럼 이 식으로부터 I의 제곱은 36이라는 값이 나오고요. I는 6A라는 값이 나와요. R이 20이니까 20으로 나누면 36 나오고 I의 제곱이 36이니까 I는 6A라는 얘기예요. 6A. 이렇게. 그렇죠? 자, RL 회로에서 임피던스는
전류분의 전압이에요. 전류는 6, 전압은 150. 계산해보면 25옴 이렇게 돼 있어요. 잘 보니까 임피던스, 저항, 유도성 리액턴스를 한번 볼게요. 임피던스는 25이고요. 저항은 20이에요. 맞죠? 우리가 엑셀을 모른다고요. 제가 얘를 5로 나눠볼게요. 똑같이 5로 나누면 얘는 5가 되고요. 5로 나누면 얘 5 나누면 4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거 3, 4, 5 그죠? 3, 4, 5 3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의 루트 하면 5가 되잖아요. 그럼 똑같이 얘를 5배 하게 되면 되겠네. 그죠? 3, 5, 15 유도성 리액턴스가 15옴이구나. 그렇죠? 답을 찾아보시면 2번이 되겠습니다. 부하 임피던스 G가 6 플러스 J8 옴인 평형 3상 교류회로에서 상전압 200V를 전원으로 인가할 때 부하에 흐르는 상전류의 크기는 얼마인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델타 결선에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선간 전압은 상전압과 같고요. 선 전류는 상전류의 루트 3배이고 위상은 30도가 느리다. 이것만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고, 이 임피던스다라고 하는 것은 상전류분의 상전압이에요. 이것만 잘 기억하면 쉽게 우리가 풀 수 있습니다. 그럼 먼저 임피던스를 한번 구해볼까요? 임피던스는 루트 저항의 제곱 더하기 리액턴스의 제곱이에요. 그럼 계산해 보니까 6 플러스 J8이다 라고 돼 있어요. 그럼 6의 제곱 더하기 8의 제곱 하면 10옴 이렇게 나와요. 그럼 이 식으로부터 상전류다 라고 하는 것, 요게 흐르는 거죠. 상전류다 라고 하는 것은 임피던스분의 상전압이죠. 임피던스는 10 계산했고요. 상전압 200이라고 주어져 있네요. 계산해 보시면 20 암페어 되겠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평형 3상 Y 결선 회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 Y 결선에 대한 회로들을 그려보면 이렇게 그릴 수 있습니다. 자, 이때 여기에 걸리는 전압을 우리는 상전압 VP라고 하고, 이 양 단자에 걸리는 전압을 우리는 선간전압 VL이다라고 보고요. 이 상에 흐르는 전류는 상전류 IP, 이 선에 흐르는 전류를 선전류 IL이라고 적습니다. 그럼 이 Y결선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내용은 이 선간 전압은 이 상전압의 루트 3배이고요. 위상은 30도가 앞서게 됩니다. 이 선전류와 상전류는 같습니다.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다. 그럼 문제 보기에서 옳지 않은 것을 찾아보게 되면, 자, 1번 보시면 선간전압의 크기는 상전압의 크기의 루트 3배이다. 맞는 내용이네요. 선간전압과 상전압은 동상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선간전압은 상전압보다 위상이 30도 앞섭니다. 2번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선전류와 상전류의 크기는 같죠, 그쵸? 선간전압 간의 위상차는 120도이다, 그죠? 얘와 얘, 그리고 얘와 얘, 그리고 얘와 얘 간에 각각 120, 120, 120만큼의 위상차가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선형시 불변 시스템의 입력이 EA-T, UT일 때
출력은 10의 마이너스 t 코사인 2t ut다. 시스템의 전달함수는 어떻게 되는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입력의 함수 rt가 ut는 0보다 작을 때는 0이고 0보다 클 때는 1인 함수예요. 그냥 얘는 1로 보시면 됩니다. 2의 마이너스 t다 라는 거네요. 그럼 얘를 라플라스 변환하게 되면 얘는 s 플러스 1분의 1 됩니다. 이걸 우리는 이제 rs 이렇게 쓰겠죠. 자, ct를 볼게요. ct는 10의 2의 마이너스 t 코사인 2t라고 돼 있어요. 이것도 그냥 1로 보시면 됩니다. 그럼 얘를 마찬가지로 라플라스 변환하면 CS가 되나요? 출력 CS는 코사인 2t는 이렇게 쓸 수 있어요. S의 제곱 플러스 2잖아요. 그죠? 2의 제곱에 S 이렇게 돼요. 자, 그런데 2의 마이너스 t가 붙으면 S 대신에 S 플러스 1을 대입하셔야 되고요. 여기 앞에 10 상수 있네요. 10배 해줘야 되겠죠. 그죠? 10배 이렇게. 그럼 얘를 정리하면 이렇게 쓸 수 있어요. S 대신에 뭐 쓴다고요? S 플러스 1. 요거 대신에 S 플러스 1 제곱 플러스 2의 제곱이니까 4 되고요. 10 S 대신에 S 플러스 1 넣으라고요. 이렇게. CS는 요게 되고 RS는 요렇게 돼요. 그럼 자, 적어볼게요. 출력 CS는 전달함수 GS 곱하기 RS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것은 뭘 구하라는 얘기예요? 전달함수 GS를 구하라 이거네요. 그럼 전달함수 GS는 입력 RS분의 출력 CS가 돼요. 그럼 그대로 한번 적어볼게요. 그럼 CS 먼저 적어볼까요? 이렇게 요거잖아요. S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4분의 10의 S 플러스 1 맞죠? 자, R분의 1은 역수를 곱하면 되잖아요. 그죠? R이 뭐예요? 이거잖아요. R분의 1은 S 플러스 1이잖아요. 그죠? R분의 1은 S 플러스 1이란 말이에요. 여기다가 뭘 곱하면 돼요? S 플러스 1을 이렇게 곱해주시면 돼요. 그럼 얘를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자, 요거 전개할게요. S의 제곱 플러스 2S 플러스 1 플러스 4 분의 10에 S 플러스 1이 두 개네요. S 플러스 1의 제곱 됩니다. 그럼 여기서 1 플러스 4가 5가 되겠죠. 5 이렇게 돼요. 5. 보기에서 답을 찾아보시면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림의 회로에서 교류전압 VS와 전류 I가 동상일 때 리액턴스는 얼마인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자, 직렬회로에서 임피던스는 R 플러스 J X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얘는 저항이고 얘는 리액턴스부로 얘는 뭐예요? 허수부잖아요. 그렇죠? 자, 전압과 전류가 동상이다 라고 한다는 얘기는 이 허수부가 얼마란 얘기예요? 0이란 얘기예요. 없단 얘기예요. 전압과 전류가 동상이다라는 얘기는 순저항 회로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고 허수부가 0이다. 이것만 이용을 해주시면 되겠더라. 그럼 그대로 자, 전체 임피던스 G는 그대로 볼게요. 얘는 4.5 플러스 J 0.5 플러스 1옴과 마이너스 JX가 병렬이네요. 병렬이면 더한 것분에 곱한 거 해주시면 되겠다. 더하면 1 마이너스 JX가 되고요. 곱하면 마이너스 JX 이렇게 돼요.
그럼 여기에서 얘를 여기 J가 빠졌습니다. J 0.5죠. 유리화를 해보겠습니다. 위아래 똑같이 1 플러스 JX 여기에도 똑같이 1 플러스 JX를 이렇게 곱해볼게요. 자, 다시 한번 적으면 임피던스는 4.5 플러스 J 0.5죠. 0.5는 2분의 1이에요. J 2분의 1 이렇게 한번 적어볼게요. 플러스 1 마이너스 JX 1 플러스 JX 하게 되면 1 플러스 X 제곱 이렇게 돼요. 마이너스 JX랑 JX 곱하면 X 제곱 되고요. 1 곱하면 마이너스 JX 돼요. 그럼 여기에서 허수부만 볼게요. 허수부. J 2분의 1 그쵸? 허수부만 본다고 했어요. J 2분의 1 여기 뭐요? JX죠. 근데 요거 들어가 있어요. 마이너스에 1 플러스 X의 제곱에 X 이렇게 된다고요. 허수부가 결국에는 얘가 0 되면 전압과 전류가 동상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얘가 2분의 1 빼기 1 플러스 X의 제곱분의 X가 2분의 1 되면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1 플러스 X의 제곱분의 X가 얘가 2분의 1 되면 돼요. 그럼 직관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겠네요. X가 1이면 되겠네. 1 제곱 1 플러스 1 제곱 2분의 1 되잖아요. X가 언제일 때? 1일 때.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림의 회로에서 전류 I 암페어는 얼마인가? I다라고 하는 것은 이 1옴에 흐르는 전류를 구하라 라는 내용이 되겠죠. 그럼 이 회로를 잘 보시게 되면 하나씩 볼게요. 자, 이 1옴 보시면 이 점과 이 점이 이렇게 해서 단락됐어요. 단락. 그렇죠? 단락. 그럼 단락되면 얘는 이거와 같아요, 이거. 즉 없는 거나 마찬가지라고요. 자, 얘 볼게요. 이 점과 이 점을 보시면 이렇게 해서 얘가 또 단락됐어요. 이 점과 이 점이 어떻게 됐다? 단락됐다 이거예요. 얘도 이렇게 되겠네. 없는 거나 마찬가지다. 얘도 마찬가지로 1옴 보시면 얘와 이 점이 이렇게 돼서 단락됐어요. 그럼 여기도 이렇게 되겠네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없는 거나 마찬가지게. 단락됐다고요. 단락. 여기도 단락. 여기도 단락. 그럼 얘 볼게요. 이 점과 이 점도 이렇게 통해서 얘가 이렇게 단락됐어요. 단락. 요 점이 다 단락됐어요. 다 단락. 그럼 얘를 회로를 다시 한번 그려보면 이렇게 그릴 수 있어요. 여기에 전류원 3A 2옴 1옴이 나눠지잖아요. 2옴 그리고 여기 1옴 이렇게 그리고 나머지들이 요점이 다 연결되어 있다고. 얘랑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고. 이렇게 이러한 회로로 우리가 뭐 할 수 있다는 얘기 등가 회로 할 수 있다고요. 얘를 이렇게 등가화할 수 있다고요.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것은 요 1옴에 흐르는 전류가 얼마이냐 이거죠. 저항의 비가 2대 1이면 전류의 비는 반대로 1대 2가 되겠죠. 그렇죠? 그럼 여기에는 1A의 전류가 흐르고 여기에는 2A의 전류가 흐르고 더해서 3A가 되겠네요. 그럼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이 1옴에 흐르는 전류가 얼마냐 라고 했기 때문에 답은 4번의 2A가 되겠습니다. 그림의 회로에서 전류 I1과 I2에 대한 방정식이 다음과 같을 때 A1 플러스 A2의 값은 얼마인가 라는 거죠. 여기에서는 K, V,
L를 적용을 해야 되겠죠. 임의의 폐회로에서 기전력의 합은 전압광화의 합과 같다입니다. 그럼 먼저 이런 회로에 대한 식을 하나 세워보겠습니다. 전압원은 15예요. 15는 25에 걸리는 전압은 IR, 그쵸? IR, 20I1이 되고요. 더하기. 여기는 25이네요, 얘도, 그죠? 근데 전류를 보니까 이렇게 가는 전류 I1. 여기는 이렇게 가는 전류 I2가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 이 방향으로는 전류가 I1-I2가 되겠죠. 즉 여기에 있는 25매는 I1-I2의 전류가 흐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25매는 I1-I2의 전류가 흐르게 된다고요. 그렇죠? 이거 정리해 볼게요. 20 I1 플러스 20 I1 마이너스 20 I2가 되고요. I1 40 I1 마이너스 20 I2 이렇게 돼요. 15 맞죠? 그럼 여기에서 보시면 A1 I1 마이너스 20 I2는 15 이렇게 돼 있어요. 아, 얘가 A1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자, 두 번째 이 회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전압원 5는 자, 이렇게 흐르는 전류. 자, 요 25매 흐르는 전류는 여기에서 이쪽 방향으로, 즉 I2에서 I1을 뺀 만큼의 전압이 걸리겠죠. 전류가 흐르겠죠. 그죠? I2에서 I1을 뺀 만큼의 20옴에 I2-I1 됩니다. 플러스 여기 15매는 I2만 흘러요. 그죠? 10 I2 이렇게 돼요. 그럼 이것을 정리해 보면 얘랑 얘랑 곱하면 마이너스 20 I1 플러스 20 I2 플러스 10 I2가 되고요. 다시 한번 적게 되면 마이너스 20 I1 플러스 30 I2가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5는 마이너스 20 I1 플러스 A2 I2 얘가 A2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럼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A1 더하기 A2는 40 더하기 30 해서 70이다 라고 하는 값이 나오겠죠.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림의 3상 교류 시스템에서 부하에 소비되는 전력을 이 전력계법으로 측정한 값이 P1은 50W이고 P2는 100W일 때 전체 피상전력은 얼마인가? 이 전력계법에 의한 유효전력 P라고 하는 것은 P1 플러스 P2가 되고요. 무효전력 PR이다 라고 하는 것은 루트 3의 P2 마이너스 P1이라고 할 수 있고요. 피상전력 PA다 라고 하는 것은 2의 루트 P1제곱 플러스 P2 제곱 마이너스 P1 P2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것은 이 피상전력을 구하여라 이거잖아요. 그대로 대입만 해주시면 되겠다. 2의 루트 P1 제곱 50이네요. 그죠? 50의 제곱 더하기 P2 100의 제곱 빼기 P1, P2 두 개 곱하면 5000 이렇게 돼요. 그죠? 그럼 여기에서 얘가 12500이에요. 그죠? 12500. 12500에서 5000을 빼면 7500 되겠다. 그죠? 2의 루트 7500이라고요. 7500은 2500 곱하기 3이라고 쓸 수 있어요. 그럼 얘는 50의 제곱이 되겠네요. 그럼 앞으로 나갈 수 있죠? 2 곱하면 2 곱하기 50하면 100.
루트 3 볼트 암페어 이렇게 나오겠다. 답 찾아보시면 3번이 되겠습니다. 그림의 회로에서 전원이 공급하는 평균 전력은 100W이고 지상 역률이 루트 2분의 1일 때 저항 R과 인덕턴스 L은 얼마인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압은 40 코사인 1000T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여기에서 40이다 라고 하는 것은 최대값이죠. 그럼 전압의 시료값은 루트 2로 나눈 값입니다. 루트 2분의 40V가 될 것이고요. 유효 전력이 100W의 P란 얘기예요. 그리고 역률이 루트 2분의 1 코사인 세타란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 이러한 RLC 직렬회로에서 유효 전력은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전압 곱하기 전류 곱하기 역률 코사인 세타 이렇게 대입해 볼까요? 전압이 루트 2분의 40 전류 몰라요. 역률이 루트 2분의 1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얘가 얼마란 얘기예요? 100W란 얘기예요. 그렇죠? 그럼 보시면 요만큼이 20이에요. 그렇죠? 여기 20이잖아요. 100을 20으로 나누면 요 전류가 5A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럼 여기에 5A의 전류가 흐른다 이거예요. 자, 그런데 유효 전력 P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도 구할 수 있어요. I 제곱 R 맞죠? 저항에 흐르는 전류의 제곱의 저항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 보시면 5A라고 나와 있어요. 그죠? 5의 제곱 곱하기 R이 얼마란 얘기예요? 100이란 얘기예요. 맞죠? 그럼 여기서 우리는 뭘 할 수 있어요? 얘가 4옴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즉, 이 회로의 전체 저항이 4옴이란 얘기잖아요. 그럼 얘가 2옴이니까 여기가 똑같이 2옴이어야지 전체 저항이 4옴이 되겠죠. R은 2옴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자, XC 볼게요. XC는 오메가 C분의 1이에요. 근데 오메가가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그죠? 1000. 자, 그대로 보시면 1000 곱하기 1 mF이니까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분의 1이에요. 1이죠? 그럼 얘는 1옴이에요. 1옴. 맞죠? 자, 역률이 루트 2분의 1이라고 했어요. 코사인 세타가 루트 2분의 1이에요. 그럼 이로부터 우리 세타라고 하는 것은 45도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이로부터 저항과 뭐가 같다는 얘기예요? 리액턴스가 같다고요. 맞죠? 저항과 뭐가 같다고요? 리액턴스가 같다고요. 이 회로의 전체 저항 얼마였어요? 4였다고요. 맞죠? 자, 리액턴스는 XL-XC라고 쓸 수 있어요. XL이 더 커요. 왜? 지상이다라고 돼 있으니까. 근데 여기 보시면 얘가 1옴이다 이미 계산했어요. 그러면 유도성 리액턴스는 얼마야 돼요? 5옴이어야 되겠죠. 5 빼기 1 해야지 4가 되니까. 아, 얘가 5옴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고요. 우리가 알고 싶은 건 뭐예요? L 값이 알고 싶다고요. 자, XL은 오메가 L이에요. 그쵸? 오메가가 1000이란 말이에요. 1000. L이 5옴이라고요. 그래서 L은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이라는 얘기네요. 5 미리 헨리가 된다는 얘기예요. L의 값이 얼마다? 5 미리 헨리. 답은 2번에 저항은 2옴이고 L은 5 미리 헨리.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림과 같은 건수 N, 반지름 R, 길이 L을 갖는 원통 모양의 솔레노이드가 있다.
인덕턴스가 가장 큰 것은 무엇인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원통 모양의 솔레노이드의 인덕턴스 L이다 라고 하는 것은 자로의 길이 L 분의 뮤 SN 제곱이라고 쓸 수 있어요. L은 자로의 길이, 뮤는 투자율이고요. S는 면적이에요. 이거의 면적이죠. 원의 면적은 파이 R 제곱 되겠네요. S 대신에 파이 R 제곱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 N 제곱, 코일에 감긴 횟수가 N 됩니다. 그럼 이로부터 인덕턴스 L이다 라고 하는 것은 반지름의 제곱에 비례하고 코일의 감긴 횟수의 제곱에 뭐예요? 비례하죠. 그리고 이 자로의 길이에는 뭐예요? 반비례한다 이거예요. 이것만 잘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럼 여기에서 N, 코일의 감긴 횟수의 제곱에 비례하고요. 반지름 제곱에 비례하고요. L은 뭐 하다고요? 반비례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그럼 비교할 때 여러분들이 하나의 기준을 놓고 보면 돼요. 1000이 계산하기 제일 편한 것 같아요. 얘를 기준으로 볼게요. 얘를 1배라고 보겠죠. 보겠습니다. N 몇 배 됐어요? 2분의 1가 되겠죠. 그죠? 2분의 1배. 제곱에 비례하니까 L의 값은 4분의 1배가 될 것이고요. 그렇죠? 여기는 똑같네요. 1 되겠다. 그죠? 1배. 자, 이렇게 볼게요. 2분의 1배가 됐죠? 반비례 됐으니까 L 값은 2배가 돼요. 2배. 이렇게. 그럼 얘랑 얘를 곱하시면 돼요. 그냥 4분의 1 곱하기 1 곱하기 2. 그러니까 2분의 1배가 되네요. 그러니까 인덕턴스는 1번은 2번에 비해서 2분의 1배란 얘기예요. 자, 다음 보겠습니다. 요거 볼게요. N이 2배가 됐어요. L은 제곱이니까 4배가 될 것이고요. 여기는 2배가 됐네요. 제곱 빼니까 얘도 4배가 돼요. 여기 이렇게 2배가 됐네요. 반비례하니까 2분의 1배가 돼요. 얘도 마찬가지로 다 곱해봐요. 4 곱하기 4 곱하기 2분의 1. 8배가 돼요. 이렇게. 3번은 2번에 비해서 8배다 이거예요. 그렇죠? 다음에 요거 볼게요. N 3배 됐네요. 제곱 빼니까 9배가 되고요. 요렇게 볼게요. 똑같네요. 그쵸? 1배. 요렇게 볼게요. 3배가 됐네요. 반비례하니까 3분의 1배. 다 곱하면 3배 이렇게 되네요. 그쵸? 그럼 얘를 1, 2, 3, 4번 중에 인덕턴스를 비교해보면 요 3번이 가장 크고요. 그 다음에 4번, 그 다음에 2번, 그 다음에 1번의 순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문제에서 인덕턴스가 가장 큰 것을 묻고 있기 때문에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림의 회로에서 스위치 S가 충분히 긴 시간 동안 닫혀 있다가 T = 0에서 개방되었다. T가 0보다 클 때 전류 IT는 얼마인가? 라는 문제입니다. 전류 IT를 구하라 이런 얘기죠. 문제에서 충분히 긴 시간 동안 여기가 닫혀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전압이 직류입니다. 그죠? 직류. 그러면 이 직류에서 C는 개방된 상태와 같고요. 직류에서 L은 단락된 상태와 같습니다. 그럼 여기에 이 회로를 다시 그려보면 이렇게 그릴 수 있어요. 여기는 개방되어 있고요. 여기는 단락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직류 전원 16V가 이렇게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저항이 32, 여기는
8 되겠네요. 그럼 이로부터 여기에 16V의 전압이 걸려 있으므로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16V의 전압이 걸렸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요 C에 플러스 마이너스 16V가 저장되어 있다 이거예요. 저장되어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리고 여기에 흐르는 전류를 보겠습니다. 전압이 16V이고 저항이 8ohm이에요. 그럼 여기는 2A가 흐르겠네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요 L에 2A에 해당하는 초기 전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편의상 얘를 I0다 라고 보고 얘를 편의상 V0다 라고 보겠습니다. 자, 문제에서 얘를 개방했을 때 이 전류값이 얼마이냐 이런 얘기예요. 얼마이냐. 자,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아셔야 되는 게, 자, 얘부터 볼게요. 여기는 C이고요. 여기가 V0다라고 하는 전압으로 충전되어 있는 C를 라플라스 등가 변화하게 되면 이 등가 회로를 이렇게 그릴 수 있습니다. 자, 얘가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얘가 이런 식으로 되고요. C는 SC분의 1 되고요. V0, 여기는 S분의 V0가 됩니다. 그럼 이 문제에서 C가 36분의 1이잖아요. 이게 36분의 1이 되니까 요 값은 S분의 36 되고요. V0가 16이기 때문에 얘는 S분의 16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L은, 자, 전류가 이러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을 때 I0라고 하는 전류가 흐르고 L, 헬리다 라고 했을 때 얘를 라플라스 변환 등가 회로는 이렇게 그릴 수 있어요. 자, 전류가 아래로 흐르죠. 그럼 전압원이 아래 방향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됩니다. L은 SL 되고요. 여기는 L, I0가 됩니다. 그럼 그대로 보시면 L이 4헬리죠. 그러니까 4S가 되고요. L 값은 4이고 초기 전류가 2A란 말이에요. 그럼 얘는 8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우선은 암기해 주시고 별도의 영상에서 왜 이렇게 되는지 유도를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얘를 개방했을 때 라플라스 변환된 회로를 다시 그려보면 이렇게 그릴 수 있어요. 이렇게. 여기는 32, 여기는 8. 그리고 얘는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그릴 수 있겠죠. 요거는 S분의 36이고요. 얘는 S분의 16 되고요. 여기에서 L은 4S가 되고요. 여기가 이렇게 되겠네요. 여기는 LI0가 8 이렇게 돼요. 그럼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뭐가 되겠어요? 라플라스 변환된 전류 IS가 되겠죠. 그럼 이 IS다라고 하는 것은 임피던스 분의 전압이죠. 이렇게. 맞죠? 그대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IS는. 임피던스라는 건 뭐예요? 얘죠. 얘란 말이에요. 그럼 얘네들이 어떻게 돼요? 직렬 연계되어 있으면 그냥 다 더해 주시면 돼요. 얘부터 써볼까요? 4S 플러스 얘는 40 옴이죠. 그러니까 40 플러스
얘 S분의 36 이렇게 돼요. 맞죠? 자, 전압은 얘랑 얘랑 같은 방향이네요. 이렇게 그냥 더해 주시면 되겠다. 그쵸? S분의 요것도 좀 8S 8 플러스 S분의 16 이렇게 되겠죠. 그럼 식을 제가 간소화하기 위해서 위아래 똑같이 4분의 S 얘도 똑같이 4분의 S를 한번 곱해 볼게요. 4분의 S를 여기다 곱하면 요거는 S제곱 되고요. 플러스 요것도 4분의 S를 곱하면 10S가 되고요. 곱하면 SS 없어지고 9 됩니다. 얘랑 얘랑 곱하면 ES가 되고요. 얘랑 얘랑 곱하면 4가 돼요. 그럼 요것은 인수분해할 수 있습니다. S 플러스 1, S 플러스 9, 그죠? 분의 2S 플러스 4 이렇게 돼요. 그럼 얘는 또 부분분수로 나타낼 수 있어요. S 플러스 1 분의 A 더하기 S 플러스 9 분의 P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A 값과 B 값을 구해 주셔야 된다. A는 요 식에서 요거 없는 거 S 플러스 1만 빼면 요거 없으면 뭐가 돼요? S 플러스 9분의 2S 플러스 4 돼요. 자, 이때 이 S 플러스 A 밑에 있는 게 0이 되게 하는 S값 S에다가 마이너스를 넣으면 돼요. 그럼 얘는 4분의 1이라는 값이 나와요. 그럼 B라고 하는 것은 B는 반대쪽 거 S 플러스 1의 분자는 똑같이 2S 플러스 4가 되고요. 여기에 S에는 뭘 대입하냐면 B 밑에 있는 게 0이 되게 하는 S값 마이너스 9가 되겠죠. 이거 계산해 보시면 이제 4분의 7 이렇게 나와요. 그럼 IS가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네요. (4분의 1) S 플러스 1분의 1 더하기 4분의 7 S 플러스 9분의 1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뭐예요? IT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얘를 역 라플라스 변환을 하시면 돼요. S 플러스 1분의 1은 2의 마이너스 t예요. 그 앞에 상수가 있네요. 4분의 1 더하기 S 플러스 9분의 1은 2의 마이너스 9t예요. 앞에 상수가 있네요. 4분의 7.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전류 IT다 라고 하는 값은 이와 같이 구할 수 있겠다. 해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초기 전류를 저장하고 있는 인덕턴스를 라플라스 변화한 등가 회로와 그리고 초기 전하를 저장하고 있는 C를 라플라스 변환한 등가 회로가 왜 이렇게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유도해 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 라플라스에 대한 기본식을 살펴보면 ft다라고 하는 이 시간의 함수를 라플라스 변환했을 때 제가 fs가 된다라고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ft라고 하는 함수를 미분한 이 함수를 라플라스 변환하게 되면 이 ft의 라플라스 변환이 fs죠, 그죠? 여기에 s를 곱하시고요. 빼기 f0입니다. 여기서 f0다라고 하는 것은 초기 값이에요. 이 f라는 함수의 초기 값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번에는 ft다라고 하는 함수를 시간에 대해서 적분한 것을 라플라스 변환하게 되면 fs라고 하는 함수에 s분의 1을 곱해 주시고요. 더하기
이 F0를 적분한 함수에 또 마찬가지로 S분의 1을 곱해서 더해 주시면 된다. 이 식은 어떤 라플라스 함수에 대한 공식이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꼭 알아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먼저 이것을 증명해 보겠습니다. 그림을 그대로 그려보면 얘가 이렇게 되어 있네요. 여기는 L이고요. 얘의 전압이 VL이죠. 시간의 함수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흐르는 초기 전류를 제가 편의상 I, 제로 이렇게 한번 볼게요. 그럼 이 시간의 함수에서 식을 세워보면 VL, T라고 하는 것은 L, dt, dit입니다. 그렇죠? 그럼 여기에 얘를 라플라스 변환을 해볼게요. 그럼 VLT라고 하는 것은 VL S가 될 것이고요. equal L은 상수값이죠. L 곱하기 자 얘를 라플라스 변환하면 이렇게 된다고 했어요. FS에 S를 곱하고 빼기 초기값이라고 했어요. 그럼 S에 그렇죠? IT를 라플라스 변환한 함수를 제가 IS라고 해보겠습니다. 빼기 초기값이죠. I0 이렇게 됩니다. 맞죠? 그럼 얘는 이렇게 돼요. SL 곱하기 IS 그죠? 얘는 빼기 L I 제로 이렇게 돼요. 그럼 이것을 회로로 나타내 보면 자 얘는 임피던스잖아요. SL 거기에다가 전류를 곱하면 전압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여기를 플러스 마이너스 VL S다 라고 한다면 요거는 SL에 뭐가 흐른다는 얘기예요? 이게 IS가 이렇게 흐른다는 얘기예요. 요거고 자 여기가 빼기예요. 그럼 얘가 플러스 마이너스면 요 빼기니까 반대로 마이너스 플러스란 얘기예요. 그럼 얘를 전화번호로 나타내면 이렇게 나타나겠죠. 이렇게 마이너스 플러스 얘 전압이잖아요. 그죠? 전압이죠. 요게 L, I, 제로 이렇게 된다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보시다시피 VT, L, 초기 전류 I 제로다라고 했을 때 얘를 라플라스 변환하면 SL 그리고 전류의 방향대로 그죠? 전류가 흐르는 방향대로 L, I 제로가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등가 변환된다라는 것을 이와 같이 식으로 우리가 유도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두 번째로 이 C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C는 어떻게 되느냐? 자, C를 또 그려보면 여기에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여기는 V, C, T예요. 얘는 C고 그리고 여기에 V0라고 하는 전압으로 초기가 차지되어 있다라고 보죠. 그리고 여기에 흐르는 전류를 이제 IT라고 볼게요. IT. 자, 그럼 그대로 식으로 적어보면 이 V, C, T 라고 하는 것은 C분의 1의 인테그럴 IT의 DT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죠? VCT는 C분의 1의 인테그럴 IT의 DT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얘를 뭐 한다고요? 라플라스 변환을 해보겠다 이거야. 라플라스 변환. VCT는 VCS가 될 것이고요. 이퀄 C분의 1 상수입니다. C분의 1에 자 여기 보시면
it를 라플라스 인테그럴 적분한 거죠. s분의 1에 fs에 s분의 1에 적분한 거. 그럼 그대로 적어볼게요. s분의 1에 it를 라플라스 변하는 건 is란 말이에요. 플러스 s분의 1에 적분되어 있어요. 그죠? 인테그럴 초기 전류에 대해 dt 이렇게 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서 무엇을 할 수 있냐면 전류를 시간에 대해서 적분하면 뭐죠? 전하량 Q란 말이에요. 그죠? 그럼 얘를 Q0다 라고 쓸 수 있잖아요. 맞죠? 그럼 이것을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볼게요. VC S는 얘랑 얘랑 곱하면 S C분의 1 IS 플러스 얘랑 얘랑 곱하면 S C분의 1에 이게 뭐예요? Q0. 그죠? 근데 여러분들 알다시피 C분의 Q는 뭐죠? 여러분들 Q는 C분의 V에 의해서 C분의 Q는 전압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C분의 Q라고 하는 것은 초기 전압이라고요. 이 C분의 Q라는 것을 우리는 V0다라고 쓸 수 있다고요. 자, 다시 한번 적어볼게요. VCS는 SC분의 1의 IS 플러스 S분의 V0다라고 쓸 수 있어요. 그럼 회로로 나타내보면 자, 여기에 이렇게 볼게요. 여기가 VCS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 IS가 흐를 것이고요. 자, 요거는 임피던스잖아요. 그죠? SC분의 1 곱하기 전류. 얘는 SC분의 1 될 것이고요. 요거가 전압이잖아요. 그쵸? 더하기라고요. 얘가 플러스 마이너스 요거에서 얘가 플러스 마이너스 얘도 똑같이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니까 여기에 전압은 이렇게 전압원이 이렇게 표시가 돼야 되겠죠. 얘가 뭐라고요? S분의 V0 이렇게. 그러면 얘가 그러니까 초기 V0라고 하는 것으로 저장되어 있는 이 C를 라플라스 등가 변환 회로를 하게 되면 SC분의 1 그리고 이 방향 그대로 플러스 마이너스 S분의 V0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회로가 이렇게 된다. 여러분들이 유도하는 과정을 다 아실 필요는 그리고 유도하실 필요는 없고 얘가 라플라스 변환하면 이렇게 되고 얘가 라플라스 변환하면 이렇게 된다라는 정도를 여러분들이 암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